안녕하세요. 플랜트 치과 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양찬영입니다. 임플란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술에 대한 걱정도 많을 뿐더러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간은 환자분의 뼈의 상태, 임플란트 식립의 개수, 뼈 이식의 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간단한 경우에는 5분 이내로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반면에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많다거나 뼈 이식을 광범위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30분 이상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전체 과정, 전체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뼈에 식립하고 3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왜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냐면 임플란트와 뼈가 치유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보통 깁스를 3개월 정도 하는 이유도 뼈의 치유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보면은 임플란트를 하고 당일에 보철물까지 완성해서 그날 씹을 수 있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보통은 그 뼈의 치유 기간은 의사의 힘으로 어떻게 좌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생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중에는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취가 풀린 후 약간의 통증과 붓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처방해 준 약들 잘 복용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제 시간에 처방해 준 약을 잘 드시기를 권합니다. 환자분들께 수술 1시간 전에 처방한 약을 드시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약 효과가 나타나는 데 3시간 정도 걸리고 국소 마취가 2시간가량 유지되므로 약을 먹고 수술에 임한다면 국소 마취가 풀릴 때쯤부터 약효가 발현되기 때문에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10년 이상도 거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20-30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잘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정기적으로 치과에 잘 내원하셔서 검진도 잘 받으시고 구강 위상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게 노력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검진과 위생관리만 잘한다고 하면 임플란트는 정말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양치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을 꼭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강위생용품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임플란트 뿌리가 아닌 머리는 마치 타이어처럼 소모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리나 재제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은 개인보험과 국가보험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인보험은 치아보험이라든가 뼈이식 관련 보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술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평생 이 2개까지 임플란트가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담당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을 끊어야 될지 말지, 끊는다고 하면 며칠을 중단해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피를 묽게 하는 항혈전제, 골다공증 치료제, 면역 억제제 등이 대표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약물입니다. 아스피린의 경우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복용 중이라면 5일 정도 중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한 협심증, 심근경색 등으로 항혈전제를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물 중단 없이 임플란트를 시행합니다. 치아를 발치한 후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주변의 치아나 반대쪽 대합치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화나 잇몸 질환에 의해 잇몸뼈가 내려갔다면 빠진 치아 주변의 치아가 움직이거나 맞물린 치아가 내려오는 등 교합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를 하고 너무 오랜 동안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무조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뼈의 양이나 밀도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항혈전제 아니면 골다공증 같은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뼈가 필요합니다. 뼈가 부족한 경우 뼈이식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데 뼈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전신질환을 갖고 있고 면역력이 너무나 낮은 경우에 치유가 더디고 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서 임플란트가 또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98%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하지만 드물게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뼈가 부족하거나 밀도가 낮아서 임플란트가 뼈에 고정되지 않는 경우,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에 비하여 충격에 약한데 임플란트 쪽으로 단단한 음식을 자주 씹거나 이갈이를 하는 경우, 임플란트 주변 청소의 부족으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흡연 습관이나 당뇨 등 건강 문제로 임플란트 주변 치유가 지연되어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표적인 질문 10가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플랜트치과 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양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